1980년도까지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주로 간암이나 위암 환자만 있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로 1등, 2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섭취량이 증가에 따라서 대장암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입니다. 암이라는 그 글씨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글씨이면서 이제는 너무 흔하게 듣는 글씨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었죠, 그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공식기관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80세 사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네 가정에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로 1등, 2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통계는요,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학 잡지 중에서 랜선이라는 의학 잡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대장암 환자 많은 나라 42개국을 골라가지고 20세, 30세, 40세의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 숫자를 통계를 내봤어요.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가 1등입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는데 장이 나쁘게 되면 말이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모든 질병, 각종 암이 시작이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1960년대에 프랭크 버넷이라는 의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을 때 발견됐던 우리 인체의 놀라운 메커니즘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수만, 수십, 수백만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발암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발암물질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정상인의 몸속에도,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도 암세포가 생기는데 다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모든 암세포를 전부 100% 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암세포 생겨도 잡아먹고 내일 생겨도 잡아먹고 계속 생겨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생긴 암세포가 청소가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쭉 가면서 계속 커져서 어느 일정 크기, 일정 개수가 되어야지만 CT, 엑스레이, MRI에 잡히면서 암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도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젊은 층에서 계속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청소해주는 면역력의 기능도 약화된 이중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발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원인도 많이 늘었지만 제거할 수 있는 면역력도 약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심화가 되고 있다.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장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걸 후성인자에서 3가지를 봅니다. 첫째, 먹거리. 둘째, 생활 습관. 셋째, 환경. 이 3가지를 그래서 보통 후성인자라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유전학이에요. 그런데 후성유전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먹거리 첫 번째는요, 육식 과다 섭취. 우리나라도 보면 말이죠, 1980년도까지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주로 간암이나 위암 환자만 있었다는 거죠. 육식의 섭취량이 증가에 따라서 대장암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기가 뭐가 나쁘냐. 여러분,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먹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고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째, 일주일에 고기 어느 정도 드세요?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먹거리입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해요. 왜? 살갗, 머리카락 다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머리카락도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는 연구를 해서 현재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1g이다 라고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면 6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이죠? 60g. 자, 60g이 어느 정도 부피 양이 될까요?
계란 하나 정도가 60g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초과된 40g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게 분해해서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나쁜 것도 만들어내고 장에 나쁜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전부 소변으로 요소라는 성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뿌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된 탄수화물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저장이 됩니다. 지방으로 바뀝니다. 왜 우리 몸이 초과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을 하는데 초과된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냐? 그 이유는 몰라요. 그게 우리 몸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만 좋다고 알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고기가 부자들만 먹던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기성세대들 말이죠. 어릴 때 고기를 못 먹어서 한이 맺혀있습니다. 그저 자기는 고기 하나 먹더라도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어차피 먹어봐야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많이 만들어 처음부터 장으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장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암에 걸리고 장이 나빠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병세가 나빠지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오늘 필요한 양은 오늘 먹고 내일 필요한 양은 내일 먹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나눠 먹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이 전 세계 1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 자, 여러분 고기 언제 드세요? 저녁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24시간 음식을 배달해 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밥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 같은 이런 걸 먹게 되면요. 우리 위 속에서 한 2시간 정도 머물러요. 근데 고기를 먹게 되면은 위 속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소화가 느립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장은 계속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장도 반드시 밤에 자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래야지만 면역세포도 쉬어야지만 그 다음날에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기도 밤늦게 자기 직전이 아니고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놓고 11시, 12시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 고기를 언제 먹는다고요? 야식 문화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 2등을 지금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고기 먹는 방법입니다.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삶아 먹는 게 맛있습니까? 당연히 구워 먹는 게 맛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화불을 좋아하죠. 기름이 떨어지면서 연기가 훅 올라오죠. 그죠? 그 연기를 포집해서 그 연기 성분을 분석해보면요. PAH라고 얘기합니다. P는 polycyclic, A는 aromatic, H는 hydrocarbon. 뭐 복잡합니다. 그죠? 번역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입니다. 불완전 연소된 단백질과 지방은 전부 다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또 고기를 직화불에 굽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검게 타죠. 조금이라도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분석해 보면 바로 그게 벤조피렌이라는 그룹 1 발암물질. 그걸 먹으면은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긴다. 고기 태워서 많이 먹어도 지금까지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한 점의 검은색 고기를 먹었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말이죠. 그날 그 사람의 한 점의 검은색 고기가 20년, 30년 뒤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의 잘못된 후성인자, 먹거리, 생활 습관의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건 고치면 된다는 거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먹는다. 두 번째, 밤늦게 자기 직전에 먹지 않고 일찍 먹는다. 세 번째, 너무 태운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이라는 이 불명에서 벗어나자. 이게 대초 먹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단백질의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콩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 10대, 20대, 30대가 콩을 먹습니까? 안 먹죠. 고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백질 많은 채소 과일이 워낙 많은데 불구하고 고기만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고기 단백질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대체는 뭐예요? 콩 단백질입니다. 근데 콩 단백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콩 단백질을 먹을 때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먹는 방법은 뭐죠? 두유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 그리고 또 두부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 두부나 두유는 콩을 가공해서 단백질을 좀 모아놓거나 또는 두유 같은 경우는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마시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속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약 65% 정도만 흡수가 일어나고 한 35% 정도는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콩을 발효를 하게 되면 청국장이나 된장을 만들게 되면 콩의 단백질이 발효가 되어서 분해가 되어서 95% 이상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발효한 우리나라 전통 청국장이나 된장 먹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채소, 과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채소나 과일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고요. 항산화 물질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식이섬유 같은 것들은 장에 들어가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면서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균을 늘리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소, 과일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즙을 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액체만 짜서 먹는 부분에 뭔가 균형이 깨졌죠, 그죠? 장 건강에 좋은 성분이 식이섬유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채소를 전체 다 먹는 것이 아니고 탄맛만 나는 성분만 먹는 건데 즙을 먹으면요 또 많이 먹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많이 과량 장기간 먹으면 전부 독입니다. 녹즙보다는 차라리 씹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요즘 즙을 짤 때 사용하는 채소들은요, 푸른 잎 채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키울 때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 종종 질소비를 좀 과다하게 줘서 키우는 채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소비를 과다하게 주면요, 채소 속에 질산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적정량이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양이 있게 되면 그게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발암물질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간에 여러분 과량 섭취는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암협회의 공식 구호가 있습니다. 5 a day.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암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를 가지고 생채소를 먹든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좀 익혀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체를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쉽게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즙을 짜 먹거나 하게 되면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채소 과일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식이섬유인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과당 많은 즙만 먹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소는 골고루 된 채소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식입니다. 전체식이라는 얘기는 과일을 먼저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과일이 맛있으니까. 채소를 드십시오 하게 되면요, 좀 연한 잎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채소를 먹을 때 색깔도 5가지 색깔 이상을 먹지만 뿌리, 잎, 줄기, 열매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는 뭐요? 당근이라든지 고들빼기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줄기식품, 샐러리라든지 잎채소,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 열매, 토마토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되게 채소 먹는다는 분은요, 열매 많이 먹고요, 잎을 많이 먹어요. 맛있고 부드러우니까. 그것보다는 열매, 잎, 줄기, 뿌리를 전부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태초 먹거리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일기인 분도 있지만 또 말기암 환우분들도 많으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그런 말기암 환우분들 많으셨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사시는 분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모든 삶의 긍정적인 생각. 둘째, 자기의 모든 생활에서 암이라는 글씨가 사라졌어요. 암에 대한 특효약이 없어요. 비법이 없다고요. 만약에 암에 대한 특효약과 비법이 있다면은 노벨상을 받아야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면역력을 정상으로 회복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진 않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병원에서 의사 상의하고 자기의 면역력 관리하는 건 자기가 삶을 통해서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자기의 면역력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 헌신, 희생한다는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몸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계성을 유지할 때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면서 인체의 면역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 그 다음에 역시 먹거리나 이런 쪽에서는 절제된 먹거리, 골고루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자기 몸을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하는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지 한두 가지 먹고 그냥 살았다 이건 아니에요. 말기 쪽에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현재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